제 채널이 커지면서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나라에서도 내 채널을 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국가가 정말 광범위하단 건데요. 파푸아 뉴기니, 앙골라, 페루 이런 국가들까지 시청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분들이 저를 보고 싶다고 한국으로 온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유튜브의 세계는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의 댓글도 자주 보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그 중국인 시청자와 일본인 시청자의 질문 댓글을 읽어드리고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고른 이유는 그분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댓글들을 몇 개 골라봤는데요. 나는 당신이 매우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남자가 저렇게 짧은 머리가 어울리기 쉽지 않다. 당신의 목소리도 훌륭하다. 이 댓글 보면서 중국인 분들도 보는 눈이 같구나라고 느꼈고요. 아무튼 뭐 다음 댓글은 좀 진지한 댓글입니다. 나는 당신의 채널을 보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데 왜 한국인들은 중국의 문화를 계속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우기고 중국의 명절인 단오를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당신의 입에서 정확한 이유를 듣고 싶다. 이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니까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을 거의 10년 전에도 똑같이 본 것 같았어요.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것 같은데 그때도 똑같이 중국인들이 한국을 너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인들이 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의 명절인 단오를 한국에서 유네스코로 지정해서 뺏어갔다. 진짜 한국인들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우기는 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걸 떠나서 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중국 문화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 문화에 대한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 문화도 한국 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제 생각에는 중국 내부에서 만든 가짜 뉴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 한국과 중국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뭐 악의적으로 인터넷으로 퍼뜨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전 살면서 제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왜 공자가 중국인인 건 징기스칸이 몽골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징기스칸이 한국인이라고 말한다면은 뭔 소리야라고 생각하듯이 만약에 누군가가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뭔 소리야 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중국인 분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인들은 공자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다고 해서 공자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한국 사람들은 공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몰라도 공자가 세계 4대 성인이고 훌륭한 분이고 위대한 사상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공자가 한국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와, 저런 공자를 가진 중국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1도 없어요. 또 하나의 댓글을 소개할 텐데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왜 그렇게 무시하고 오만방자한지 설명해 주세요. 자, 한국이 중국과 중국 문화를 무시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인구대국이고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뭐 상하이나 베이징, 광저우, 청도 이런 대도시들을 많이 관광하는데 가본 분들마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도시들이 깨끗하고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발달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중국의 천재들이 전부 공대에 많이 가고 국가 차원에서도 과학과 이공계에 엄청나게 투자해서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다큐를 보고 나서 와, 중국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도 중국의 저런 모습은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공대보다 의대가 훨씬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공대를 발전시키고 엔지니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문화까지 우리 거라고 우길 정도로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지만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워낙 강하고 또 K-팝을 비롯해서 K-문화부터 해서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꿀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딱히 중국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도 그렇게 부러워하진 않아요. 이 댓글 다신 분께서 어떤 모습에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무시한다라고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자부심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한 외국인을 정말 부러워하고 와, 저 사람이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딱 한 번 있긴 했었어요. 바로 일본인 메이저리그 오타니 쇼헤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타니 쇼헤이가 한국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이니까.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중국 분들 계신다면 꼭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공자가 위대한 성인이고 사상가인 건 알지만 그 이상의 관심은 없고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전혀 없다.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을 욕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한국인들도 중국 사람들이 오만방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전부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단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기회에 알아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중국의 단오, 관우지에라는 명절은 실제로 존재하며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매우 큰 명절이라고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한국에서 2005년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때 한마디로 중국 측에서 단어가 우리 것인데 왜 한국이 자기네 것으로 등록했느냐라는 분노의 여론이 일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 사실은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단어라는 명절 자체가 아니라 한국의 강원도라는 지역이 있고 그 강원도라는 지역 안에 강릉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강릉이라는 지역에서 수천 년간 이어온 강릉 단오제라는 특유의 문화 축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과 중국의 단오는 이름만 같을 뿐이지 서로 다른 독자적인 문화유산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도 중국 못지않게 역사와 전통이 깊은 나라고 각 지역마다 이런 강릉 단오제 말고도 많은 전통이 있는 축제와 풍습이 있는데 한국이 왜 굳이 국민 감정을 건드리면서까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중국의 명절인 단오가 우리 거라고 우기면서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킬까요? 한국에서도 위대한 문화유산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모든 중국인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읽을게요. 미국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 중국 분이신데 제가 그대로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나는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중국인인데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한국인 보이그룹 BTS가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공로한 상을 받는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항미 원조했던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했는데 한국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싶다.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염치가 없는가? 이 댓글 보고 나서 이건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일단 뉴스 기사를 찾아봤어요. BTS가 실제로 어떤 이야기했는지. 그러니까 해당 발언은 2020년 10월 7일에 한미 우호 중진에 기여한 공로로 BTS가 벤 플리트 상을 받으면서 RM이 남긴 소감 중의 일부인데 우리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에서 Our Two Nation, 우리 양국이 나오는데 당연히 상을 수여하는 주체인 미국과 그 수상자인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한국과 미국만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일부 중국 분들이 이 대목에 중국군들의 희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전 이걸 보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진짜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북한의 입장인 거죠. 우리는 남한 사람이잖아. 중국은 한국 전쟁을 항미 원조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을 돕는다라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자국 군대 희생을 통해서 제국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한반도에서 그들을 막아는 전쟁으로 교육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항미 원조를 다룬 영화도 개봉했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군인들도 그 전쟁에서 많이 죽었는데 왜 BTS는 우리의 희생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의 그 고난만 이야기하느냐라면서 이것을 중국 무시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진짜 이거는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설명할게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한국 전쟁은 그 북한과 중국의 침략에 맞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들과 나라를 지킨 전쟁입니다. 그 침략군 측이었던 중국군의 희생을 방어국이었던 한국의 가소가 추모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죠. 중국은 화낼 이유가 전혀 없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은 한국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초반에 남한이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의 침략에 밀려서 한참 내려가다가 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들의 반격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서 북한의 거의 끝까지 점령해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군이 엄청난 군인들을 파병시켜서 다시 치고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의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지고 지금의 국가 경계선이 생긴 겁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때문에 우리 한국이 통일을 못하고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한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중국에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근데 중국인인 당신이 왜 BTS는 항미 원조했던 중국군들의 희생을 무시하고 한국인들은 왜 염치가 없냐라고 묻는 건요.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인 겁니다. 역사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었다면요. 당신 찾아갔을 것 같아. 따지려고. 그러니까 왜 미국의 고난만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유엔군 중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파병했고 가장 많이 희생했고 가장 치열하게 싸워줬으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침략군에 맞서서 같이 싸워준 미국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제가 운영하던 가게에 한국군 참정용사 할아버지 손님이 있었는데 전 그분께서 가게에 올 때마다 돈도 안 받았고 오실 때마다 90도로 인사하고 존경심을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미군을 비롯한 모든 유엔군들의 참전 용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한국전쟁 침략국이었던 중국의 중국인이 왜 중국군에게 감사하지 않느냐고요. 이런 걸 한국 사람들은 개소리라고 말합니다. 개소리. 모든 중국인들이 제발 당신처럼 멍청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일본분의 댓글입니다. 일본 고베에서 시청합니다.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일본을 미워하고 국가적으로 반일 교육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일본인들은 한국인들과 친해지고 싶어도 이런 오랫동안 이어진 반일 교육 전통으로 인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일본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이 번역글이라서 자연스럽지 못한데 한마디로 왜 한국에서는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고 나라 차원에서 반일 교육을 하냐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제 채널이 고민 상담 컨텐츠라서 유튜브 댓글, 이메일 DM으로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개씩 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고민 상담 요청글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커넥티와 협업해서 제가 지난 수년간 올렸던 수천 개 유튜브 영상, 제가 집필한 모든 책, 그리고 전국 강연장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모든 강연 대본까지 단 한 개도 빠짐없이 전부 AI에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교하고 정말 제가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상담을 해주는데, 이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어서 이전에는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상담을 해드렸다면, 근데 이제는 이 모든 걸 학습한 저의 뇌를 풀가동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거라 보다 더 디테일하게 전문성 있게 상담이 가능해졌어요. 처음에 고민 상담 시작할 때 무료로 5,000 크레딧을 지급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은 제가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혹시나 답변이 부족할 시에 제가 직접 개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봐도 기가 막히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